곧이어 방송될 모국의 전문 건강 프로그램 와우 메디컬 114는 모국 현지에서 제작된 방송으로 방송 시간과 배경 등 캐나다 현지 사정과는 다소 맞지 않는 부분이 있음을 알려드리며 시청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네, 행복한 주말 아침 여러분의 건강을 꽉꽉 잡아준 시간입니다. 건강모에 이제 드디어 이제 3부고요. 자, 이제 날씨가 슬슬 풀리니까 주말에 지금 잠깐 화장실 갔다 오는데 하나 둘 뛰시는 분들이 뭐 쭉 이렇게 줄 지어가지고 뛰시더라고요. 그거 운동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정말 겨울에 그 건강 관리 못하셨 분들이 봄에 좀 많이 하시는데 특히 아주머니들 이렇게 확 뛰시면서 이렇게 뱃살 만지면서 얘기하시는 분들 조기 있으시더라고요. 숨겨진 속살 여러분들 다이어트 열심히 하셔서 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특히 좀 식습관에서 유의하실 거는요. 이 짜게 먹는 것만해도 고치면 다이어트에 충분히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요. 저염식 식단으로 꾸려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음식은 짜지 않게, 베개는 낮게 이래야 장수한다고 합니다. 그렇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래서 그 여러분 그 나이 드신 분들 그 목과 이 뼈 이런 내용들을 저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시고 계십니다. 안양 튼튼병원의 임대철 병원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저희 와우 메디컬 114에서는요. 여러분의 상담 전화를 받고 있습니다. 방송 보시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02-66769-0114, 667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화 주시면 상담 가능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매주마다 저희가 이 뼈에 대한 얘기, 허리에 대한 이야기, 그다음에 그 빠지지 말씀을 않게 하고 있죠. 말씀을 드리는데도 불구하고 정말 그 많은 분들이 전화를 하시고 궁금한 걸 상담하셔서 저희가 이걸 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제 허리에 대한 이야기, 뼈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평생 살면서 80에서 90%가 병원에서 조금씩 처치를 받아야 할 분들이 생기신다고 하니 그러니까요. 90%가 거의 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국민 여러분들 위해서 저희가 시간을 많이 배정하고 있습니다. 자, 선생님 그 우선 그 이 뼈에 대한 이야기를 좀 이 척추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요. 그 뼈와 뼈 사이에 그 충격을 완화시키는 그 디스크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이 무엇이고 어떻게 망가지고 어떤 질병이 되는지 사진을 보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디스크는 이게 안에 수액이라는 아주 그 말랑말랑한 물질이 있고 그 바깥에 섬유유륜이라는 질긴 조직이 싸고 있습니다. 이게 보통은 건강하게 있는데 퇴행성 변화가 오면서 이렇게 부분적으로 손상이 되거나 찢어져 가지고 이렇게 수액이 흘러나오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신경을 눌러서 아프게 되는군요. 그렇죠. 자, 그 다음 사진 넘겨주시겠어요, 선생님? 자, 한 번만. 이 사진은 그 MRI라고 그 자기 공명 영상을 보여주는 사진입니다. 이게 보면은 이 디스크는 정상적으로 이렇게 깨끗하게 보여야 되는데 이렇게 병든 디스크는 좀 색깔이 다르게 보이는 데가 있으면서 이렇게 돌출돼 가지고 신경을 압박하게 됩니다. 지금 이 사진은 옆에서 본 사진인데 정상에서는 디스크가 이렇게 물이 충분히 있어서 한 70에서 90%가량 물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데 변성이 되면서 이렇게 검게 퇴행성 변화가 온 사진입니다. 그렇군요. 자, 그렇다면은 어떨 때 허리 디스크로 좀 의심해 보면 될까요? 많은 분들이 뭐 허리 아프다고 무조건 허리 디스크는 또 아니지 않습니까? 허리 디스크가 있을 때는 대개 이제 요통을 호소하시는 분이 많이 있고 그것이 디스크가 파열되거나 신경을 압박했을 때 다리가 저리거나 엉치가 아프다, 또 뭐 환도가 쓴다, 뭐 이런 표현도 쓰시고 오래 거르게 되면 다리가 당기고 저리고 그럴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자, 지금 그 기침만 해도 허리가 울려서 아프다 뭐 이런 분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그 뭐라 할까요? 이렇게 살짝만 이렇게 그 충격만 이렇게 툭 줘도 해서 허리가 아파서 이제 병원에 가시는 분들도 있고. 그때 막 이게 뭐가 그 병이 유리가 깨질 듯 말 듯하다 할 때 톡 치면 깨지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다 잘못한 거예요. 그래서 종이가 그 범인이 될 수도 있고. 그렇죠. 종이 들다가 톡쳐가지고 건드려 넘어질 때 그때가 그 재채기가 또 범인이 될 수 있는데 이미 그 전에 이미 다 상황이 만들어진 그런 내용 같고요. 자, 그래서 우선은요 오늘은 목 허리를 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허리는 강조하지만 목에 대해서도 굉장히 중요한데 목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목을 먼저 한번 사진을 보면서 살펴볼까요? 이것도 역시 그 목 디스크를 설명하기 위한 그림입니다. 지금 보면 그 가운데 사진이 이게 MRI, 아까 그 자기 공명 영상 사진입니다. 보면은 그 신경이 이렇게 위에서 뇌에서부터 그 다리로 허리로 내려가는 게 굵은 것이 보이고
그 사이사이 척추 마디마디에 있는 이 까만 디스크가 어느 하나 푹 튀어나온 게 보이시죠? 네, 네. 이게 지금 신경을 압박을 해서 아주 심하게 신경을 누르고 있습니다. 예. 아주 위험한 상태죠. 이런 그러네요. 정도의 사진은요. 예. 그리고 오른쪽 사진도 보면은 이 척추체가 깨끗하지가 않고 예. 이 가장자리가 하얗게 보이면서 많은 퇴행성 변화가 많이 와 있습니다. 예. 척추증이라고 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이제 이거 신경 지나가는 길이 막혀서 팔이 저리거나 또 목이 아플 수가 있겠죠. 네. 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지만은 사실 교통사고가 나면 딱 뒷목 잡고 내리시잖아요. 네. 뒷목이 좀 땡긴다거나 요럴 때 이제 목 디스크가 아닌가라고 의심을 해보면 되겠습니까? 네, 어떤 때 좀 목 디스크를 의심해 볼까요? 그럴 수도 있는데 대부분 이렇게 뒤에서 추돌 사고 같은 것이 있을 때는 근육 관절통이 많고 만약에 이렇게 지금 현재 목 디스크가 있는 상태에서 그런 가벼운 충격이나 또 심한 충격을 받았을 때 증상이 더 악화되고 아주 어려운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게 범인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요. 이미 다 만들어졌는데 살짝만 건드렸을 때 돼서 그냥 그렇게 범인이 되어버려지는 경우가 있다고 그러는데 자, 그 증상들 저희가 저 CG를 준비한 게 있거든요. 네, 자막 준비했습니다. 하나하나 살펴보세요. 여러분도 함께 한번 쓰면서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보도록 할까요? 네. 우선은 먼저 이제 뒷목이나 어깨에 팔에 통증이 있는 경우, 또 두 번째는요. 선생님 한번 읽어주시죠. 네. 손가락이나 이게 손바닥이 저리 있는데 어떤 손끝이 저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손에 쥐는 힘이 약해질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또 목이 결릴 때 그 목의 근육은 우리 그 머리에 뒤통수에 있는 근육하고도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아주 심한 경우에 두통을 또 호소하세요. 그렇죠. 그리고 이것도 이제 아주 심한 경우인데요. 팔과 하반신에 통증 없는데 힘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주먹을 쥐지 못하고 물건을 잡으면 떨어뜨리고 이런 경우가 생길 수가 있죠. 그리고 이제 그런 것들 때문에 그 근육이나 그 신경, 인대를 좀 자극해서 근막통 증후군 같은 경우. 그래서 이 어깨가 이렇게 결리고 그래서 통증이 오는 그런 것들도 같이 이 후유증으로 이어지는 질병으로 또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자, 그러면 병원에 가서 진단을 받아야 됩니다. 자, 진단 방법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들어볼까요? 네. 어떤 진단이 필요할까? 그냥 말씀하시면 됩니다. 진단 방법에는 이제 환자 허리 디스크인 경우에는 되게 이제 다리를 아픈 쪽 다리를 들어보게 합니다. 무릎을 굽히지 않은 상태에서 그랬을 때 강한 당기는 증상이 생기면서 아픈 경우가 있죠. 이걸 하지 직거상 테스트라고 하는데 아주 보편적으로 굉장히 유용한 믿을 만한 검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제 환자의 그 감각 이상이나 어떤 뭐 대소변에 보는데 불편함이 있다든지 그런 것을 또 문진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고요. 또 여러 가지 정밀 검사, CT나 MRI 등을 통해서 그 신경이 눌려 있나, 디스크가 뭐 파열돼 있나 이런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진단 방법까지 들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이제 지금 가장 중요한 게 치료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치료 방법은 수술하지 않는 방법, 그리고 수술하는 방법.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많이 나누지 않습니까? 모든 이제 질병은 이제 수술하는 방법과 비수술적 방법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시고 과연 어떤 것이 가장 효과적으로 자기 자신의 그 아픈 것을 해결할 수 있을까 많이 물어보십니다. 비수술적인 치료에는 이제 간단한 주사요법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픈 부위에 통증을 완화시키거나 염증을 줄이기 위해서 약물을 투여하는 방법이 있고요. 또 이렇게 디스크에다가 어떤 그 가느다란 전기침을 삽입해서 거기서 열을 발생시켜서 신경을 차단해주는 그런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또 지금 현재 많이 쓰고 있는 것은 감압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신경관 내에다가 신경에 직접 약물을 투입해서 주위에 어떤 굳은 살을 녹여주기도 하고 또 염증이나 부종을 완화시켜주기도 합니다. 그렇군요. 이럴 때 이때 운동신경을 건드리면 안 되겠죠? 물론 운동신경하고는 거리가 있기 때문에 그건 염려 안 하셔도 되고요. 거의 부작용이나 합병증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디스크가 조금 신경을 누른다 할지라도 크게 염증이 일어나지 않으면 통증만 없으면 그 자기가 천수를 누리는 데는 크게 지장이 없다고 얘기를 그래도 이제 너무 아프거나 이거 하면 이제 삶의 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현대인들은 또 삶의 질을 또 중요시 여기니까요. 또 자유로운 활동을 또 중요시 여기니까 잘 치료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옛날에는 안 아파도 그냥 죽지만 않으면 사람들이 살았는데요. 이제는
아픈 걸 더욱더 못 참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하나 그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허리 치료법 중에서 하나하나를 저희가 최근에 개발된 내용들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경 성형술 어떤 치료법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신경 성형술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 허리 뼈에서 그 천추, 우리가 엉덩이 뼈죠. 엉덩이 뼈에 이게 작은 해부학적인 구멍이 있습니다. 이 구멍을 우리가 찾아가지고 이것은 이제 여러 가지 영상, 방사선 소견을 통해서 찾아서 이것을 실시간에 이걸 찾아서 관을 삽입합니다. 이게 지금 관을 삽입하는 그 전 단계의 모습입니다. 예. 이게 지금 그 척추 신경관에 주사 바늘이 꽂혀서 약을 주입하기 전인 것 같습니다. 사진에. 네. 잠깐 말씀드렸던 그 내용을 그렇죠. 네. 자, 그래서 저희가 VCR 준비했습니다. 화면 보시면서 신경 성형술 어떻게 하는지 우선 살펴보고 계속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지금 부분 마취 피부에다가 부분 마취를 해서 이게 좀 큰 주사 바늘이 들어가기 전에 안 아프게 하는 방법입니다. 통증을 좀 감소시키는 주사고요. 예, 그렇죠. 네. 지금 뭘 보시면서 하시는 거죠? 지금 저게 그 C암이라는 그 실시간에 볼 수 있는 조형 모니터입니다. 네. 그래서 안전하게 할 수 있죠. 이렇게 해서 지금 이거는 지금 목을 하고 있는 건데요. 목 디스크 때도 이것을 함으로 해서 아주 좋은 효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좀 조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저 주사를 이제 고정해놓고 거기에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이제 보통 이게 디스크나 어떤 신경관 협착이 있을 경우에 그 안에 그 굳은 살 같은 것이 있으면 그걸 녹일 수가 있습니다. 약을 통해서. 그렇군요. 그리고 신경에 부종이 생겨 있거나 염증을 완화시키는 그런 약물을 직접 투여하죠. 약물을 직접 투입하는군요. 그렇군요. 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이 신경 성형술의 장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그럴까요? 먼저 첫 번째로는요. 첫 번째로는 일단 안전하다는 거죠. 안전하고 시술 시간이 아주 짧습니다. 짧기 때문에 그 일상생활의 복귀가 빠르고 수술이 어려운 환자, 이를테면 뭐 고혈압이라든지 당뇨병 여러 가지 그 성인병들 중증 환자한테도 시술할 수가 있어서 전신 마취를 하지 않기 때문에 물론입니다. 그래서 이게 허리에 부담이 없고 상처를 남기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일 수가 있죠. 자, 전화를 한번 저희가 이제 이쯤에서 받아보도록 할까요? 많은 분들이 전화 상담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02-676-99-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시청자 한 분과 전화 연결이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전화 연결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허리 디스크가 나와 있었는데요. 지금 또 목도 안 좋아가지고 있는데, 가보니까 검사는 안 해봤는데, 사진 안 찍어봤는데요. 이 팔하고, 머리 한쪽하고, 손등까지 이렇게 저리고 아파요. 수술을 해야 되려나, 저려나. 어떻게 병원 가셔서 그럼 허리 디스크라고 이렇게 뭐 디스크라고 진단을 받으셨습니까? 네, 받았어요. 받으셨고요. 자, 그럼 선생님 나와 계시고 한번 직접 상담 한번 해보시겠습니까? 궁금하신 거 있으면 물어보시고요. 그 목이 아프시면서 팔 저리는 게 얼마나 되셨습니까? 시간이, 그러니까 그 기간이 얼마나 되셨을까요? 뭐 한 달이나 두 달, 뭐 1년 이상 되셨나요? 아니요, 허리는 2002년도에 디스크가 나왔고요. 목 디스크는, 목은 지금 아직 사진 안 찍어봤는데요. 이야기 들으니까 디스크 증세 같아요. 발, 손등까지 저리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아프고요.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목 디스크가 상당히 진행되어 있는 것 같고요. 환자분의 어떤 정밀검사 소견, CT나 MRI가 있으면 그걸 서로 비교해가지고 정확한 환부를 찾아가지고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아주 심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주사 치료 같은 걸 통해서 그 통증이나 이런 감각 이상을 치료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이분 같은 경우는 지금 말씀하신 혹시 좀 전에 신경 성형술에 좀 시술 대상이 되실 수 있을까요? 일단은 그 환자의 그 정밀 검사 소견을 봐야겠지만 그 심한 디스크가 파열이 돼서 신경을 많이 누르고 있지 않으면은 이런 신경 성형술이 아주 효과적일 수 있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뭐 말씀만 들으셨지만 초기일까요? 어떻게 지금 뭐 연세로
보아서 상당히 진행되는 걸로 보여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수술적인 치료가 요할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좀 빨리 병원에 먼저 가셔서 먼저 이제 검사를 하시는 게 좀 급선무일 것 같습니다. 그리고 치료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계속해서 시청해 주시면요, 내용이 나오니까요. 함께 시청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02-667-0114번이고요. 지금요, TV 진료실입니다. 여러분, 전화 가지고 화면 보시면서 선생님과 직접 진료를 받을 수 있는 시간입니다. TV 생방송 진료실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어떻게 불편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한 가지 여쭤보려고 그럽니다. 예. 제가 한 3년 전에요. 네. 차에서 내리다가 이게 발을 헛디뎌가지고 넘어졌어요. 네. 그래서 한번 크게 통증이 있었는데 그때 당시에는 이제 한 4, 5일 정도를 못 일어났었어요. 네. 그런데 또 제가 몸이 무거워서 그런지 몰라도 또 근래 차에서 서류를 꺼내다가 말입니다. 네. 순간에 허리가 좀 삐끗했어요. 네. 그때 바로 그냥 막 주저앉는 느낌이 들어서 집에 와서 쉬고 잠을 자고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요. 도저히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잠잘 때도 말입니다. 네. 새우잠 자듯이 막 이리저리 누워가면서 이제 잠을 자야 잘 수가 있고요. 병원에 한번 가보셨나요? 네? 병원에 가보셨나요? 병원에 가봐서 척추 촬영을 하니까요. 척추에 척추가 굽어 있다고 그래요. 네. 디스크가 굽어 있다. 문제인지 좀 알고 싶어서 문의드립니다. 자, 선생님과 직접 한번 상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평소에 허리가 이렇게 별로 안 좋으신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어떤 운동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급격하게 허리가 꺾인다든지 비틀리는 그런 손상이 있었던 것 같은데 허리 디스크는 이렇게 꺾이거나 비틀리는데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갑자기 디스크가 손상을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그냥 가벼운 근육 관절통이 와서 이렇게 심하게 아프셨을 수도 있는데 계속 통증이 지속되고 일상생활에 불편을 느끼시면은 한번 병원에 오셔서 정밀 검사를 해보시고 정확한 진단을 받고 거기에 맞는 치료를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분을 한번 예상을 해보신다면요. 네. 그러니까 이제 전화할 때 정밀 진단을 받으셔서 정확한 맞춤형 치료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런 답보다는 뭔가 좀 구체적인 걸 좀 원하실 것 같아요. 자, 예상컨대 정확치는 않겠지만 예상컨대 이분에 대해서. 대개 이제 버스나 이런 차에서 내리면서 노인분들이 미끄러지거나 하실 때 되게 뼈도 다치고 디스크가 손상이 올 수 있다고 말씀드렸죠.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제 되게 신경관이 좁아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노인들은. 그것이 젊은 사람에 비해서 더 증상을 빨리 나타나게 하고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 비수술적 치료인 신경관 성형술이라든지 신경성형술 아니면 이런 또 다음에 설명할 무슨 고주파 디스크 성형술, 수액 성형술 이런 걸로 어느 정도 효과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비수술적인 시술로 충분히 효과가 가능하다라고 말씀하신 거죠.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네, 02-667-69-0114번입니다.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지금 먼저 증상을 먼저 설명해 주신다면요. 증상이요? 네네네. 어디가 어떻게 아프신지요? 허리가요. 허리 디스크라고 하고 그래서 엉치서부터 아팠는데 지금은 이 다리 밑에 종아리까지 아프고 시리고 저리기도 하고 그런 증상이 있어요. 그리고 어깨도 팔이 가끔 왼쪽 팔이 저리고 다리도 왼쪽이 저리고 시리고 그렇거든요. 네. 자, 그러면 이분 같은 경우는 허리도 아프시고 지금 어깨도 아프세요. 그러면 허리와 목 다 디스크로 의심을 볼 수 있는 건가요? 어떻습니까? 되게 연세 드신 분들은 척추가 허리나 목이나 같이 퇴행성 변화가 오게 되죠. 그래서 디스크도 같이 변성이 많이 오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신경 지나가는 길도 많이 좁아져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시는 거 어깨가 저리고 팔도 저릴 수가 있고 또 다리도 저리고 이런 것은 신경 구멍이 좁아져 있는 증상으로 보입니다.
이런 경우에도 그 정확한 영상 진단이 물론 필요하고요. 이런 경우에도 역시 그 신경주의에다 약을 투입해서 그 증상을 완화시킬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분은 목과 허리를 같이 한번 치료를 받으시는 게 좋겠다는 얘기시죠? 예, 그렇습니다. 네, 그럼 이분은 이런 분 나이가 드신 분들은 디스크 병과 협착증이 또 같이 올 수 있는 그런 또 경우도 많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예, 네. 그러면 이런 방법으로 하면 조금 더 호전이 될 수 그렇죠. 있을 것 같다는 얘기죠? 예.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전화 한 통 더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예, 여보세요? 네, 말씀하세요. 연결됐습니다. 네. 어떻게 여보세요? 불편하세요? 여보세요? 네. 네네. 어떻게 불편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됐습니다. 전 장난이 아니고요. 예. 허리 3, 4번이 전반 정의증이고, 네. 4번에서 척추 협착증이 생겼는데, 네. 그걸 수술하려니까 수술하면, 뒤에 후유증이 많다. 약을 먹으라고 해서, 오팔몬을 먹고는 협착증 증상은 많이 줄어들었는데요. 네. 그러면 다리하고 방치가 우리해가지고 그렇게 힘들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성형수술 하려고 하면 뒤에 신장이 안 좋습니다. 신장이. 예. 신장이 안 좋으시고요. 신장 수치가 0.9에서 1.5가 정상인데 4.56쯤 되거든요. 네. 신장 수치가 안 좋아가지고 신경 성형수술이 하니 못하니 그 통증케에서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나 싶어가지고요. 네, 알겠습니다. 네. 예. 지금 말씀하시는 걸로 봐서는 척추에 불안정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척추가 이제 3번, 4번 사이에 미끄러짐이 있는데 이런 건 기계적인 통증은 사실 수술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 지금 협착증에 대해서는 치료를 비록 신장이 안 좋으시더라도 이 신경 성형술은 직접 혈관에 주사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신경주위의 약이 침투함으로 해서 부종과 염증 완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치료 효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너무 불안해하지 마시고 신경 성형술을 통해서 한번 요통이나 그 다리 저림, 그런 엉치 아픔 이런 것을 해결해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잠시 후에 또 전화를 받기로 하고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사실 모든 분들이 지금 말씀하신 비수술적인 치료만 받고서도 치료가 된다면 참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잖아요. 특히 그렇죠. 이제 신경성형술 같은 경우는 어떤 분들이 좀 받으면 도움이 될까요? 예. 네. 신경성형술은 이렇게 수술을 받기 전 단계의 치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네. 여러 가지 그 건강이 안 좋으신 분들, 이렇게 신장이라든지 뭐 심장 또는 간이 안 좋으셔서 어떤 큰 수술을 받기 어려우신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나 아니면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수술을 받기에는 너무 뼈가 약한 분들, 그런 분들은 이런 신경성형술이나 이런 걸 통해서 할 수 있고, 또 젊은 분들도 만성 요통이나 이런 것을 여러 가지 물리치료나 약물치료에도 효과가 없을 때 네. 이런 신경성형술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자, 그다음 그 비수술적인 치료법을 사실 그 요즘에 굉장히 이 대세인데요. 이걸로 다 되는 건 사실 아닙니다. 네. 뭐 수술도 해야 될 수 있고 수술과 맞먹는 치료법들도 물리적으로 이제 그 커트해야 할 부분들 치료법도 나오고 있는데, 자, 그 여러 가지 그 단계의 그 약도 많잖아요. 그 중에 선생님께서 요 처방을 딱 해서 환자에게 맞춤형으로 약 처방하듯이 시술과 수술도 그래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맞습니다. 그 중에 하나 고주파 수액 성형술입니다. 자, 그 그림 보면서 설명 한번 들어볼까요? 예. 보여주시겠어요? 네. 자, 그 전으로 넘기시면 됩니다. 자, 처음 오셔가지고 이제 그 작동법이 단지 작동법이 좀 문제일 뿐입니다. 네, 괜찮습니다. 이게 지금 고주파 수액 성형술이라는 것은 디스크 내부에다 이 고주파 열을 발생하는 침을 삽입해가지고 이 수액 주위에 있는 신경, 수액 주위의 섬유륜에 있는 비정상적인 신경이나 혈관을 지져줌으로 해서 통증을 완화시켜줍니다. 이것이 갑자기 급성으로 디스크를 싸고 있는 막에 손상이 온 경우에 거기를 열로 떼어준다고 할까요?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 저는 이렇게 방송을 10여 년째 하고 있는데요. 이 치료법들이 많이 나오면 나올수록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몇 개 치료법 안 되면 그 처방이 공색해지잖아요. 그렇죠. 약도 많이 많아지면 좋아지는데 그래서 이런 내용 중에 하나였다는 생각이 들고 또 물리적인 치료법들도 요즘에 또 많이 늘어났죠. 예, 뭐 사진 보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예. 지금 이 사진은 그 3D 뉴턴이라는 그 3차원 물리치료 기기인데요. 미국 나사에서 개발한 건데 이 척추의 균형이라든지 어떤 심부 근력을 평가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의 운동 이런 감각 기능을 강화시키고 그래서 심부 근육을 강화시키고 이 모든 연령층에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건강한 사람도 할 수 있고 물론 더 강화시키기 위해서 시간도 길지 않기 때문에 아주 효과적인 치료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다음 또 물리치료는요? 이거는 이제 그 흔히 말하는 디스크의 무중력 감압 치료라는 건데 우리가 디스크에 변성이 생기고 통증이 생기면 디스크 압력이 올라갑니다. 네. 그 압력을 어떤 컴퓨터나 이런 디지털을 통해서 정확한 위치를 파악한 후에 그 압력을 떨어뜨려 줘가지고 한 1분 간격으로 해서 한 30분간 치료하면 그러니까 그 목과 허리가 다 가능하다는 그렇죠. 해가지고 디스크 압력을 감소시켜서 통증을 완화시키고 아무래도 이게 눌려가지고 그렇죠. 눌려서 그게 그 디스크 판이 찢어져가지고 신경을 눌러서 아파하는 경우가 많으니까 그거를 눌리는 걸 안 눌리게 만든다는 것이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재활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네. 그 다음 볼까요? 이것도 역시 심부 근육을 강화시키는 운동 치료라서 수술 후라든지 재활 치료에도 많은 도움이 됩니다. 심부라고 하면 신부가 아니라 심부란 거는 이제 깊이 있는 근육, 그 심층적인 그렇죠. 깊이 있는 부분의 근육을 강화시킨다는 바로 이제 그런 뜻인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금 사진과 함께 봤는데요.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다녀왔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네. 자, 화면 나오고 있죠. 지금 이제 이게 아까 처음 봤던 그 물리적 치료법 중에 3D 뉴턴 건가요? 예, 맞습니다. 이거는 저기 그 휴버 그 심부 근육 강화 치료입니다. 이게 마지막에 내용인가요? 엉덩이를 이렇게 돌려주네요. 예. 가만히 앉아 계시면 되는 거고요. 요건 이제 3차원 그 치료 기계죠. 뉴턴이라는 치료 기계입니다. 저거는 그냥 건강한 사람들을 받으면 더 이렇게 예방도 될 수 있고 좋아질 수 있다는 생각이 예방 기능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건 이제 무중력 감압. 네, 맞습니다.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사실 당겨주는 거죠. 그렇죠. 좌우로 당기면서 위아래로 당기면서 디스크 압력을 떨어뜨려주고. 통증을 좀 느끼시나요? 아니면 그냥 아주 1분 짧기 때문에 거의 통증은 없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이런 지금 물리치료를 한 하루에 아니면 보통 몇 주에 얼마 간격으로 몇 시간 정도 이렇게 하는 게 좋을까요? 되게 프로그램을 어떤 스케줄에 따라서 만드는데 한 30분씩 한 3주 내지 4주 많으면 20회 정도 할 수 있겠습니다. 지난주에 그 친구들하고 등산을 갔다 왔는데요. 좀 제 연령대인데도 꽤 날씬한 친구가 있어가지고 그 이 철봉 같은데 다리를 거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거꾸로 매달리기. 매달리면 지가 막 이렇게 흔들어요. 했더니 딱 내려더니 한 5분 가만히 있어야 된대요. 왜 그러냐 했더니 그 지금 요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그 무중력 감압술 같은 거를 나름대로 거기 산 것 같고 그걸 이제 바로 맞춘 거를 이렇게 또 움직이면 안 맞춰진다고 가만히 있는데 우리가 그 일상생활에서 그런 운동도 이런 거 할 때 어떤 주의가 필요할까요? 근데 그 젊은 분들은 그렇게 할 수가 있는데 연세 드신 분들은 그렇게 하기가 어렵죠. 그게 어렵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런 조금 물리적인 이런 기계가 있어야지 그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혼자서 그런 걸 하다가 다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건 좀 참가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아까 이런 물리적인 치료를 방법을 들었는데 치료가 가능할까 하는 생각하시는 분들도 좀 많습니다.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이게 물리치료의 역사는 굉장히 오래됐고요. 우리가 그 히포크라테스 때부터 그런 아이디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통증을 완화시키고 기능을 회복시키고 무엇보다도 재활 효과가 있다는 것에 있어서 물리치료는 아주 공인된 치료로 알고 있고요. 이런 기계를 통해서 우리가 그 사람이 직접 할 수 없는 것을 도움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떤 근력의 속에 깊이 뼈를 싸고 있는 그런 근육은 우리가 사람이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사람의 손이나 이런 걸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기계를 통해서 강화시킬 수가 있다고 봅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분들은 이제 허리가 아픔에도 불구하고 그걸 참고 운동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운동이 좋다고 생각을 하셔서. 근데 제가 듣기로는 먼저 치료를 한 다음에 운동을 한다고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픈데 어떻게 운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아픈 요소를 원인을 찾아서 거기에 치료를 하고 나서
기능 회복과 재활 목적으로 운동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죠.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이렇게 디스크의 비수술적인 치료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봤다면요. 이번에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 했는데 좀 효과가 없더라. 그리고 아니면 더욱더 중증이라서 수술해야 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수술적인 요법에는 어떠한 것들이 있는가요? 제가 그림 볼까요? 네, 그림 보면서 설명 듣겠습니다. 예, 여기 이렇게 보면은 디스크가 이제 왼쪽 그림에서 보면은 그 정상 높이의 한 10분의 1 내지 거의 한 5분의 1 정도로 내려앉아 있고 디스크의 정상적인 어떤 쿠션 기능이나 관절 운동 기능이 아주 소실된 상태입니다. 그럼 이게 뼈하고 뼈가 맞닿기 때문에 통증을 많이 일으키게 되죠. 이런 경우에는 기계적인 통증이 생기기 때문에 이걸 디스크를 바꿔주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나온 것은 이런 디스크를 유사하게 흉내낸 기계를 삽입함으로 해가지고 허리 운동을 보존하고 통증을 완화시켜줄 수 있겠습니다. 전 허리가 목도 있죠, 인공 디스크 치료하는데요. 지금 목 디스크 수술, 인공 디스크 수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게 목은 또 이렇게 운동량이 허리 못지않게 많은 곳이기 때문에 우리 특히 5번, 6번이나 이런 곳에 운동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요. 이런 곳에 디스크가 심한 경우에는 이렇게 인공 디스크를 바꿔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직접 화면을 보겠습니다. 저거를 치환술을 하는 그 모습이거든요. 그림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겠습니다. 수술 장면 다 똑같은 것 같아요, 일단. 모양은. 자, 그런데 저 모습은? 지금 뭐 피부를 절개하고 이제 디스크를 이제 끄집어내면서 디스크 그 위아래 그 있는 그 뼈를 깎아내고 있는 모습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그럼 마취는 어떻게 전신을 하신 건가요? 이런 경우에는 이제 부분 마취로 해서 하반신을 마비시킨 상태에서 하기 때문에 환자는 그 전신 마취에 대한 부담이 많이 줄 수가 있죠. 자, 저렇게 그 사진과 그림을 다 보면서 저거는 어떤 기계인가요, 선생님? 저거는 이제 디스크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기 전에 정확한 그 모양이나 사이즈를 재기 위해서 한번 넣어보는 기구입니다. 저 자기 그 사이즈에 맞는 것들이 또 별도로 쫙 있나요? 아주 다양하게 사이즈가 여러 개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 사이즈에 맞게 그래서 이제 집어넣으면 되는 건데. 얼마 전에 제가 그 자동차 브레이크 라이닝이 다 가는데도 옛날에 다 뜯어가지고 했는데 요즘에 뭐 차 사이즈에 맞는 것만 해서 아주 손쉽게 톡 깔더니 다 갈았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의술도 그렇게 또 발전이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신기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지금 인공 디스크 치환술에 대해서 좀 얘기를 나눠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좀 수술적인 방법은 치료 기간도 좀 오래 걸리고 회복 기간도 좀 그렇죠. 걱정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부담을 좀 많이 가지세요. 아무래도 이제 수술이라 그러면은 수술 자체도 두려운데 수술하고 나서 회복하는 기간에 대한 걱정을 많이 하시죠. 그래서 이제 이런 전신 마취가 아닌 부분 마취나 국소 마취를 통해서 하는 수술에는 회복 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또 재활 치료에도 아주 짧은 기간이 필요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내용은 대부분 다 살펴본 것 같고요. 이제는 여러분들에게 남은 시간을 모두 전화 상담하는 시간을 저희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전화로 만나는 생방송 이 TV 진료실입니다. 선생님 그 진료할 준비 다 되셨다고 하니까 많이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전화 한번 받도록 하겠습니다. 02-6676-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자, 선생님하고 한번 직접 한번 그 상담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사하시고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제가 나이가 좀 아직 어린데요. 허리가 좀 처음에 안 좋았는데 갑자기 발바닥이 이렇게 저리더라고요. 그 다음에 이제 오른쪽 발이 저려서 그 다음에 이제 발등으로 올라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왼발로 가더니 이제 막 발톱이 빠질 것 같은 막 그런 통증이 생기더라고요. 관절은 안 아프신가요? 무릎도 조금 아프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올라와서 이제 목으로 와가지고 아까를 들어보니까 손바닥도 좀 저리고요. 이런 거 그 경직 같은 거는 오지 않나요? 예? 경직 같은 거, 근육의 경직 같은 건 오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 종아리 부분에요. 어떻게 힘을 쓰면 갑자기 이렇게 알이 쥐가 난다 그러죠. 알이 확 뭉치는 것 같은 느낌 있잖아요. 아직 뭐 병원에 가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어떻게 진단을 받아보셨습니까?
진단은요, 제가 그냥 아직 엑스레이만 찍어봤거든요. 네. 뭐라 그러시던가요? 근데 뼈에는 이상이 없다고 MRI를 일단 찍어보시라 하더라고요. 네, 근데 MRI는 아직 찍지 않으신 상태고요. 네. 자, 이거는 여러 가지 생각을 좀 해봐야 되는 내용인데 싶습니다, 선생님. 네, 맞습니다. 네, 말씀해 보시죠. 네, 전형적인 뭐 허리 디스크나 목 디스크 증상은 아닌 것 같고요. 다른 복합적인 근막 통증 증후군도 생각할 수 있을 것이고, 면역 아니면은 질환도 좀 생각할 수 있겠죠. 뭐 류마티스성 질환도 생각해 볼 수 그렇죠. 있고요. 일단은 의사의 정확한 진찰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필요한 영상 소견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MRI라든지 이런 걸 찍어보고요. 좀 병원에 오셔서 좀 차분히 진찰을 받았으면 합니다. 그리고 혈액 검사 같은 것도 필요하겠죠? 물론 필요합니다. 네. 지금 혈액 검사가 왜 필요하냐면 이런 우리가 면역 질환 내지는 어떤 그런 류마티스성 질환에도 꼭 필요한 검사가 되겠죠. 그러니까 혈액 검사를 하면은 그 류마티스 검사 중에서 CCP 항체라든가 류마티스 면역 항체 이런 것도 좀 검사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근육이 굳는, 그다음에 뼈와 근육이 또 같이 굳는 그런 것도 혹시 그런 경우는 좀 아니겠지만 같이 함께 검사를 해보고 허리 질병, 관절 질병 이런 것들도 복합적인 아마 검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에 가셔서 그런 그 면역 질환 보시는 선생님들한테 한번 받으시고, 또 허리에 대해 관련된 뼈에 대한 것도 같이 한번 종합적으로 진찰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분 같은 경우는 또 가족력도 한번 여쭤보고 싶었는데 저희 시간 관계상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끝나고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02667699-0114번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어떻게 불편하신지요? 이제 허리가 아파가지고 네. 병원에 갔더니 4번, 5번이 나쁘대 카드에 고사요야. 그리고 주사를 맞는데 그 주사를 계속에 맞아도 괜찮을런지 어떨런지 몰라가지고요. 네, 선생님 상담해 주시면요. 4번, 5번 허리뼈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4번, 5번에 뭐 디스크가 안 좋다는 얘기로 이해할 수 있겠는데요. 그 통증으로 인해서 주사를 맞으셨던 것 같은데 계속 맞는 건 아무래도 뭐 염증의 기회가 증가하기 때문에 좀 안 좋을 수 있을 것 같고, 일단 그 일회적인 치료도 안 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만은 이렇게 신경관 성형수 같은 것은 어떤 그 신경관 내에 약물을 한 하루 이틀을 주입을 계속 한 번에 하기 때문에 계속 바늘로 찌르지 않아도 치료 효과를 볼 수가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이것이 수술할 병일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정확한 영상 소견이 같이 동반돼야지만 정확한 치료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번 병원에 오셔서 진찰을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 이분 같은 경우는 주사를 지금 받으셨는데 주사 같은 치료는 한 몇 개월 정도를 보고 그 이후에 효과가 없으면 좀 다른 치료로 가는 게 좋을까요? 지금 뭐 주사 치료라는 게 지금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단순한 이제 그 심부 근육이나 관절에 사용하는 주사도 있고, 이렇게 또 신경관에 직접 신경줄기에 작용하는 주사도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그 사람마다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관절통에 쓴 주사라면은 뭐 빠르면 일주일 간격으로 맞는 경우도 있고요. 또 신경이나 직접 작용하는 주사는 뭐 한 달, 때로는 뭐 6개월 이렇게 할 수도 있겠습니다. 근데 이제 그렇게 기간을 두고서도 치료를 받았는데 효과가 없다면 그 다음 치료 방법인 신경성형수를 뭐 신경성형수를 포함해서 다른 여러 가지를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026669-0114번으로 전화 주시면요, 선생님과 직접 상담할 수 있는 시간 마련해 드리겠습니다. 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시신가요? 허리가 예전부터 많이 아팠는데, 군대 있을 때 이제 조금 무리를 많이 해서 그런지 좀 이렇게 퇴행성이라 그러더라고요. 병원에서 이렇게 여쭤봤더니. 요즘에 젊은 사람한테도 퇴행성이 많이 옵니다. 깜짝 놀랄 필요는 없으시고요. 근데 이제 생활하는데 이제 많이 불편함을 느끼니까 이걸 어떻게 좀 치료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병원에서는 이제 수술은 권하시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게 뭐 주기적으로 계속 아프고 활동하는데 이제 불편하니까 좀 어떻게 해서 치료를 받을 수 좀 없을까 좀
여쭤보려고요. 그 질병명이 퇴행성 디스크 병이라고 합니까? 아니면 퇴행성 질환이라고 합니까? 그냥? 퇴행성 질환인데 예전에 이제 군대 있을 때는 그 디스크가 있긴 있는데 예. 이제 신경이 뭐 다리까지 내려가진 않았는데 그게 이제 디스크 증상이 있어가지고 신경을 자극해서 네. 그게 아프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CT랑 MRI랑 다 찍어봤는데 그때 뭐라 그러시던가요? 추간판 탈출증으로 나오긴 나왔는데 예. 그게 이제 심한 상태는 아닌데 그러니까 예. 다리까지 이렇게 뭐 이렇게 신경이 뭐 가가지고 이렇게 통증이 오면 그때 수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 상태까지는 아니고 나이는 어떻게 되셨나요? 지금 38입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네. 선생님 군대 있을 때 그 추가판 탈출증 뭐 그 전문 용어까지 하신 거 보니까 네. 연구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예. 그런데 거의 퇴행성까지 같이 지금 요즘에 이제 오신 것 같아요. 예, 아주 그 허리가 아파서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은데요. 지금 말씀으로 종합해 보면은 디스크가 많이 그 파열되지는 않았고 디스크가 좀 팽현이 됐다든지 어떤 디스크의 내장증, 변성이 많이 와 있어서 신경을 자극하면서 요통이 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 운동치료, 물리치료라든지 또 거기에 심부 근육 강화 치료 이런 걸 통해서 요통을 좀 완화시키고 또 기능을 회복시킬 수 있겠습니다. 아직 병원에서 수술적인 치료를 얘기 안 한 걸로 봐서는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앞으로 운동이나 또 그런 치료를 통해서 좀 효과를 봤으면 합니다. 네. 운동이라면 좀 어떤 운동을 하는 게 좀 도움이 될까요? 네. 허리 운동에는 이제 많은 게 있는데요. 뭐 쉽게 뭐 그림이 있으면 좋겠는데 환자가 누워서 발바닥을 바닥에 붙이고 무릎을 세운 상태에서 엉덩이를 들었다 내렸다 하는 운동. 아, 누워서요? 네, 그렇죠. 네. 예. 이런 것이 이제 복근이나 이런 심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고요. 아, 고양이가 누워서 이렇게 기지개 하듯이요? 그렇죠. 몸을 스트레칭하는. 네, 고양이 자세. 예, 예. 네. 고양이가 이렇게 낮잠 자고 일어날 때가 쭉 펴갖고 엎드려서 하고 또 누워서도 이렇게 이제 그 강아지들인가? 누워서 하는가? 강아지와 고양이의 그 기상체조를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예. 네. 그런 자세를 조금 이제 반복적으로 스트레칭으로 하시는 게 좀 도움이 되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초기만큼 그렇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되지만요. 지금 또 이제 병원을 안 가시면 또 병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요. 아니 젊은데 그렇죠? 전문병을 꼭 찾아가셔갖고 진단과 치료 받으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처럼 02-6679의 0114번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다음 전화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많이 기다리셨습니다. 예.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아, 저는, 등이, 자골, 등뼈 있잖아요, 밑에. 허리하고, 다리하고 연결하는. 아, 엉치 쪽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엉치뼈. 예. 그건 하면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섰으면은 여기 부담이 돼가지고 아프고 이랬거든요. 네. 좌골이라 그러죠? 앉는 그 골 그쪽에. 예. 네네네. 예, 그랬고, 그 다음에 요 근간에는 이 등 오른쪽에서부터 저 뒤쪽에 엉치뼈 뒤에서부터 이 자꾸 이렇게 마비가 되는 것 같은 그런 철판 공구리 갖다 딱 붙여놓은 것 같은 뭐 무주룩하게 힘이 없어지거나 그러진 않으시고요, 다리 힘이. 예, 그렇진 않고요. 그래 거기 온 등이 거의 다 덮다시피 해가지고 제가 병원에 가가지고 시골 병원에 가가지고 엑스레이하고 MRI 찍으니까 뭐 별 문제는 없고 측만증이라 하는 그것만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척추 측만증이 있으시다고요? 예. 아, 척추가 아니고 왜 자골 이렇게 엉치뼈 거다 측만증이 있다 이 네. 다리 길이 같은 거 재보다 그러셨나요? 예? 누워서 다리 길이 같은 거 이렇게 재보 그러셨나요? 아, 그런 건 재보진 않았어요. 그냥 그 사진만 보고 가더라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말씀해 주실까요? 그래가지고 등이 이게 딱딱 굳은 그런 감이 있어가지고 내가 이게 근육이 아무래도 굳는 것 같다고 이거 좀 풀리는 약을 좀 놔달라 그래가지고 그걸 요즘 맞으니까 그건 조금 풀리는 것 같은데. 네, 알겠습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습니다. 자, 선생님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어르신께서는 그 허리도 아프시면서 그 고관절, 엉덩이 관절에도 문제가 있으실 것 같아요. 지금 그쪽 그 근육이 뻣뻣해지고 그 좀 활동이 떨어지신다고 하는데 일단 그 정확한 병명을 찾기 위해서 좀 더 그 척추 관절을 같이 볼 수 있는 그 병원에서 진찰을 좀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간혹 연세 드신 분 중에서 척추 질환으로 생각했는데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경우가 있고 또 반대로 허리 고관절에 문제가 있는 줄 알았는데 척추에 더 문제가 많은 경우도 있습니다. 지금 어르신께서는 그 두 가지 병이 같이 있을 수도 있고요. 네. 지금 말씀하시는 걸 봐서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네, 네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자, 마지막 전화 한번 받아보실까요? 네, 예. 네, 026679-0114번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어디가 어떻게 불편하신가요? 예, 허리가 불편해서 그러거든요. 네. 병원에서 협착증이라고 그래요. 네. 제가 지금 오래됐거든요. 네. 그런데 지금 MRI들을 찍어놓은 상태고 내일 모레 가서 이제 또 화요일날 가서 이제 결과를 볼 건데요. 네. 제가 묻고 싶은 거는 허리가 아프면 그렇게 조금만 무리하면 허리가 휘어요. 네. 예. 허리가 휘고 이렇게 이게 지금 오래됐는데 요즘 들어서는 올해 들어서 벌써 두 번째 허리가 휘었는데 허리가 휘는 강도가 이제 심해요. 많이 쉬어요. 아, 예. 근데 이제 확 수술을 지금 해야 되나 해서 앉지만 된다면 하고 싶어서 지금 MRI들을 찍어놨거든요. 근데 허리 협착증도 있고 분리증이 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협착증과 분리증을 동시에 갖고 계시고요. 근데 이제 문제는 허리가 많이 쉬니까 일상생활이 어려워 이게. 네. 물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가 그거를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네. 어떨까요? 수술을 좀 고려하고 계시는데요. 예, 지금 허리 신경과 협착증이 있으면서 또 척추의 변형까지 같이 오신 것 같아요. 허리가 휘어진다는 거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손상이 많이 그 척추의 디스크나 관절에 손상이 와서 생기는 경우가 많고 이것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환자가 이런 보행이라든지 어떤 자세가 정상 자세가 안 나온다든지 보행이 어렵다든지 그런 경우에는 수술적인 치료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만 일단 너무 이렇게 아프신 거, 저리신 거를 우선 치료를 먼저 더 많이 해보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신경광 성형술 같은 것을 통해서 좀 통증을 완화시키면 허리의 근육이 또 이완이 돼서 자세가 또 반드시 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알겠습니다. 때문에 전화해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전화 계속하시고 싶은 분들은 방송 끝난 후에 또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비교적 예후가 좋은 치료 사례를 한번 준비했습니다. 참고하시라고 준비했으니까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설명해 주실까요? 예. 이게 지금 허리 인공 디스크를 삽입하는 모양입니다. 이게 수술한 후에 5번, 1번, 4번, 5번, 3번, 4번에 인공 디스크가 들어가서 찍은 사진인데 이렇게 된 거고 이거는 경추에 인공 디스크를 삽입한 모양입니다. 이렇게 지금 정상적인 디스크는 아니지만 꼭 그 유사한 기능을 그대로 보존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네. 목이 움직이는데 부자연스럽지 않게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자, 여러분 그 참고하시라고 내용을 살펴봤고요. 자, 저희가 그 마지막으로 그 예를 들어서 우리 목과 허리를 좀 보호할 수 있는 이 생활의 습관. 뭐 이렇게 아까 잠자리에서 일어날 때 고양이와 개는 꼭 기지개를 펴더라고요. 네. 예. 기지개를 피는 사람이 오래 산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네. 뼈가 튼튼하다. 예. 뭐 그런 것처럼 좀 말씀해 주실까요? 예, 뭐 허리는 허리의 가장 나쁜 자세는 이렇게 오래 숙이고 있는 장기간 숙이고 있는 자세라든지 쭈그리고 앉는다든지 그리고 갑자기 비틀리는 그런 뭐 운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안 좋으니까 이런 급격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네. 나쁜 자세로 이렇게 장시간 뒤로 의자를 뒤로 제친 상태에서 앉아 있거나 너무 오래 앉아 있는 거 이런 것도 안 좋겠죠. 예. 그리고 가벼운 보행을 자주 하면서 예. 허리나 이런 근육의 밸런스를 강화시키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그 요즘에 우리는 잘할 때 국민체조 배웠잖아요. 네, 맞았습니다. 네, 그렇죠. 요즘엔 천년체조인가? 네, 바뀌었습니다. 새천년체조인가? 새천년체조. 예. 그런데 막 춤추면서 이렇게 하고 뭐 이렇게 이런 거 하더라고요. 이게 네. 초등학생들한테 여러 번 배워가지고 그런 체조를 좀 하면 아마 가족들도 아마 화합해지고 건강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새천년을 맞아서 여러분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자, 지금까지 그 안양 튼튼병원의 임대철 병원장님 모시고 목 디스크, 허리 디스크에 대한 여러 가지 치료법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계속해서 상담 가능합니다. 네. 02-6676-02-114번으로 전화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또한 인터넷 홈페이지도 있습니다. www.wowtv.co.kr을 이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고요. 네. 자, 건강 매거진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비가 산발적으로 좀 내리는 곳도 있고요. 네. 또 약간 황사가 있다고 하니까요. 좀 건강 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